기각이 되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업무 복귀하면 그건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네.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의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저 대통령이 그 이후에 뭐 장관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그 이후에 난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사고도 수습했고 자진 사퇴한다든지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네. 먼저 철저한 수사 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 책임 안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어떻게 뭐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혼자 되시죠. 이심전심 네네네. 예.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내일 아마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면 하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어제 탄핵소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가결된 거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네. 혹시 이런 가결될 거로 예상하셨나요? 아니면은 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30명 정도 의원이 반대했다고 하니까 뭐 반란표가 나와서 부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으셨나요? 저희는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제 사실은 의총에서도 예. 지난주에는 반란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에 맡겼고 예. 인원 체크도 하고 끊임없이 단속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실상은 이재명 지금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예. 그때 그 표결하는 저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예행 연습. 네네. 그래서 그 예행 연습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게 이제 사상 검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의원분들 네? 사이에서의 그리고 표현이죠. 예. 한두 명이 반대를 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아. 찾아내기 때문에 이게 비밀 투표지만 사실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네, 만약에 반대표가 나왔다고 하면 그동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의원님분들이 반대하셨겠다라고 대충 감은 오니까. 그렇죠. 완전 낙인이 찍히죠. 낙인이 찍히면은 뭐 다음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또 스물스물 살아나서 본인 공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일단 뭐 당론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은 다들 대체로 다 따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을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건데 당내에서는 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에서의. 저는 이게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에서요? 예. 물론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렇게 탄핵을 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할로윈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에 책임을 져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에는 그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법적 책임,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면 헌법 65조에 나와 있듯이 직무상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 명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 그래서 지난번 그 특수본에서 수사했을 때도 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굳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엮어가지고 지금 일단 그 탄핵을 가결을 시켜놨는데 이제 뒷감당을 저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네네. 만약에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통상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 보면 쟁점을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지만 그 소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헌재가 어떤 내용은 이게 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성의 의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뭐 판단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책을 얼마나 잘 결정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도 뺐습니다. 그랬죠. 탄핵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저는 그렇게 탄핵 심판 이 과정이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빨리 뭐 2, 3개월 안에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한 2, 3개월 안에
저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이상민 장관이 직무 복귀하는 거를 이제 아마 기대를 하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뭐 한 두세 달 후에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은 아니고 책임을 진다면 굳이 말하면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인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은 탄핵을 해야 되는 거 맞다라는 저 비율도 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기각이 되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업무 복귀하면 그건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네.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의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저 대통령이 그 이후에 뭐 장관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그 이후에 난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사고도 수습했고 자진 사퇴한다든지 그런 시나리오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냐면 네. 먼저 철저한 수사 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 책임 안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예. 네. 어떻게 뭐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혼자 됐으셔요. 이심전심 네네네. 네. 저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한다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습니다. 예. 근데 그 책임에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번에 이 무리한 탄핵 소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다. 네.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대선 불복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탄핵을 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 당 대표가 지금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지금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죠. 그리고 당연히 관심이 쏠리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김성태 네. 그 쌍방울 회장이 내용을 보면은 대북 송금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죠. 민감한 내용이죠. 네. 거기에 지금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다들 굉장히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누구 국회의원 이름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초긴장 상태인데 이런 국민의 관심을 좀 분산시키고 돌려놓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상민 장관을 계속 때리면서 네. 윤석열 정부를 계속 책임지게끔 그리고 아. 발목 잡기 네. 그리고 처음부터 0.74%의 기적 같은 신승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 자기들은 굴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로윈 참사를 이용해서 결국은 또다시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네. 이 대선에 대해서 결국 불복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흔들기고 네네. 퇴진운동까지 가기 때문에 네. 불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저 입장 발표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큰 이슈가 있을 때 보면 대변인이 길게 입장문 발표하고 기자들 백브리핑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거 없이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두 문장 네. 유감이다. 그리고 입장문 명의가 되게 이제 대통령의 명의를 대독하거나 아니면 뭐 홍보수석 김은혜, 뭐 대변인 이도훈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실 자체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해서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이 네. 헌정사 초유의 일 아닙니까? 국무위원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위원 최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아마 대통령실 나왔기 이게 대통령실 발로 나온 네. 이런 그 대응이 이상하다 이런 말도 하기가 힘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네. 뭐 룰도 없고 네. 어떤 관례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입장만 간단하게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뭐 대통령실 정무팀이나 그 기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 같은데 네. 처음 있는 일인데 입장을 저는 간단하게 잘 낸 것 같아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저 그럼 네. 앞으로는 네. 저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저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가요? 어제는 보니까 이제 피켓 시위 같은 것도 하시던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저희에게는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헌재 시간이니까 예. 저희는 차분하게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의 판단을 네, 차분히 네, 지켜보시겠다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국민의힘의 심정재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말도 많고 많은. 시끌시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 건데
되게 컷오프잖아요. 네. 아마 뭐 저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양강 후보가 통과하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네. 이제 뭐 황교안, 뭐 저 천하람, 조경태, 윤상현 후보 4명 중에 누가 올라갈까? 천하람 후보가 올라가면 몇 퍼센트는 얻을까? 이게 이제 네. 관심이긴 한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의원님? 저 지금 판세를 말씀하신 대로 뭐 양강은 당연히 올라가겠고요. 네. 이제 누가 올라오느냐인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 그러니까 예. 천하람 그 후보가 뭐 3위로 됐다, 4위로 됐다 이런 말은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천하람은 결국은 그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또 저 유승민 대표의 대타고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들 예. 그런 당원들이 이제 하시겠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는요. 예. 사실은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왜 그렇게 모든 몰아갔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400에서 500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책임 당원이 80만 명이에요. 예. 80만 명에 400명이다. 제가 아침에 계산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0.0005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0.005%에 불과해요. 표본도 그래서 다르다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은 좀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원들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괴리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분명한 것은 그 천하람, 이준석, 그다음에 그 유승민 계는 예. 당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친윤은 대통령과 함께 갈 수는 없는 사이다. 아. 그건 분명히 각인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들이 전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예. 이제 예를 들어 천하람 후보가 뭐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 저 그 득표율은 공개는 안 되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본경선하면 공개되잖아요. 네.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다. 네. 그럼 그 표수가 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당원분들 중에서 대통령을 조금 반대하는 수치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네.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네. 이준석 팬덤층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적어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 그러면은 처음에 개혁적이고 젊은데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하는 행태를 보니 거의 자기 정치 그리고 뭐 대통령 간에 계속 어떻게 생각 갈등 또 당내에서는 분열 그런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뭐 SNS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많은 이미지를 연출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사실 좀 불편해하는 점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층은 있는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층이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을 많이 네. 좀 넣어놨기 때문에 네. 당원들도 가입시키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상당히 심플하다고 봐요. 예, 이번 당원들은 지금 시간이 이게 한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들한테는 이 한 달이 굉장히 뭐 짧고 초조하게 느껴지지만 당원들은 굉장히 길어요. 엄청 깁니다. 네. 왜냐하면 14일 선거하는데요. 후보가 지금 그 컷오프 돼서 올라오는 후보가 16명 아닙니까? 예. 16명이 하루에 문자를 하루에 한 번씩만 보내면 당원들은 거의 하루에 16번을 맞아요. 그냥 폭탄 맞듯이 맞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걸 뭐 한 달 내내 한 번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럴 당원들한테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번 당원들은 이 선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겨우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네.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이 호흡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 뭐 반윤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호흡이 저는 네. 이번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과 호흡이라는 거를 제가 놓고 보면은 천하람 후보는 확실히 좀 맞진 않을 것 같고. 그건 맞지 않죠. 네. 네. 김기현 후보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네.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인데 진짜 애매모호하죠.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과의 호흡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 스탠스를 자기 입장을 오락가락 취한 게 굉장히 저는 처음에 잘못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하고는 좀 가깝다. 유난연대를 얘기해버렸죠.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무리수를 둔 금도를 넘은 거죠. 예. 어떻게 후보가 나하고 대통령하고 연대한다. 이런 단어를 쓴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입하지 마라. 예. 이러면서 대통령실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돼버린 거. 예. 이것도 본인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할 것 아. 같고 또 특히나 윤핵관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는 거는 이준석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윤핵관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예. 갈등을 만들어낸 게 이준석계의 특징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안철수 후보가 따라한 거예요. 계속 이준석
저기 대표 스타일을 따라하다가 예. 아 뜨거 한 거죠. 전략적 미스가 있었다. 있었죠. 실책이 있었죠. 네. 그래서 원래 선거할 때는 워낙 상대적인 것이어서요. 네. 상대의 실책이 나에게는 정말 행운이다 이런 아,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저는 약간의 초반기에 지금 실책이 좀 있지 네.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뭐 저는 또 많이 할 기회도 있다고 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그러면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 안철수 후보는 그냥 계속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이걸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게 나았다는 그런 말씀이시로 들리는데. 그렇게 근데 대통령실에서 네. 분명히 입장을 정무수석이 그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특히나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네. 거는 적절하지 아. 않죠. 예. 근데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저 대통령실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당대회에 어떤 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워딩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각의 여론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일각에서야 뭐 얼마든지 그런 지적을 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하는 투표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아. 당원들은 뭐냐면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안철수 대표 다들 이렇게 모호하게 연기만 뿜기 네. 때문에 당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대통령하고 정말 갈등 없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표일까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나는 대통령하고 완전 연대했어. 네. 난 대통령하고 같이 완전히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은 갑자기 왜 나를 끌어들이지?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건 모든 후보에게 공의. 네. 예, 다 같이 그렇게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제 강한 공세들이 그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과거 발언 뭐 신용복에 존경받는 지식인이냐 지금도 간첩 없다고 생각하냐 예전에 사드 배치 반대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과거 이제 발언들을 소환해서 공격들이 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현 후보 측의 전략은. 지금은 이제 후보자를 한 분 한 분 검증을 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올 예. 겁니다.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선거에 안 나왔으면은 옛날에 사드에 대해서 어쨌는지 원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출마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발가벗겨지는 거죠.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페이스북은 뭘 썼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자, 선거가 무섭긴 하죠. 네. 일단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보수층에서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정책이나 네. 이런 생각들하고 같이 맥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보면은 워낙 탈당도 많이 하고 창당도 많이 하고 연대도 많이 하고 뭐 그렇긴 했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연대를 7번 했어요. 네. 너무 다양해요. 박원순, 문재인, 김한길, 네. 천정배, 유승민, 오세훈, 윤석열까지. 정말 7번이에요? 정말 다채롭습니다. 예. 네. 7번이나 했고 창당도 5번이나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 합니다. 네. 거의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대통령 출마도 3번 했어요. 네. 출마하고 철수하고 출마하고 철수하고. 네. 근데 2012년에는 출마하고 철수할 때는 문재인 지지를 했고요. 2022년은 출마하고 철수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네. 정말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채로운 행보 속에서 네.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하니까 다채로운 거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오락가락도 행보일 네. 수도 있죠. 이런 행보 속에서 당연히 계속 말을 바꿀 수밖에 없죠.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과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랑 단일화해서 기여를 했고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해서 기여했고 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낸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이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던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출마를 그렇죠. 네. 이번에 출마를 안 했다면 그건 선행만
네. 보이는 거죠. 근데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모습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당을 해야죠.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 만약에 당내 이념적인 색채들이 약간 중도 확장보다는 너무 좀 보수 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시시각각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전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 국면에서 나온 이런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또 전대가 끝나면 다시 또 그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당이 어떤 모습을 또 어떤 그 정책을 구가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또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 뭐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아마 보수 지지층 중에서는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대선 경선이지만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07년 경선 이후에 뭐 친이 친박 그래서 당이 한 10년간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정당대도 너무 강하게 붙으니까 야 이거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든 이제 곧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는데 당이 잘 화합할 수 있을까? 분열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지층들의 걱정도 들리던데. 저는 그때에 비하면 네.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게임도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당시는요 친이 친박에 수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양쪽이 붙어서 싸웠습니다. 제가 그때 서대문 갑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서대문 갑에서 제가 서울시 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갑과 을이 친박 친이에 수장들이 있었어요. 정두호 의원하고 이성원 의원. 네네. 그때 저희가 투표율이 95%를 다 넘었어요. 양쪽이. 예. 뭐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때 비하면 정말 조용한 편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 친이 친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의 공이 있다면 당내에 그런 극렬하게 대립했던 친이 친박이 사라졌다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되든 간에 당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보죠.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 회동한 장면 보셨죠? 네. 근데 이제 학수는 하고 헤어지긴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 표정이 좀 좋지 않아서 호사가들이 그걸 좀 많이 주목하시더라고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 어려운 시간을 나 대표님께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좀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날 나오셔서 막 환한 표정을 짓고 미소를 띠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 쇼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너무나 환한 표정이 오히려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네. 지금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현 의원 지지하는 거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은 못 하잖아요. 당원 당규상. 그렇지만 어쨌든 김기현 의원 쪽 힘을 실어주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함께 일하는 박종희 전 의원께서 뭐 사실상의 지지 선언이라고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나경원 대표님 전 원내대표셨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가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원내대표 때 했던 그런 나경원 대표 지지층이 주로 그러니까 보수 강경까지는 아니지만 핵심 보수 지지층들이 지금 많죠. 나경원 대표를 많이 지지했었는데 이런 분들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 지지층하고 함께 갑니다 보통. 그리고 지난 또 원내대표 시절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때 뭐 광화문에서 함께한 시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기현 후보하고는 뭐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고 또 판사도 같이 하셨고 이래서 굉장히 공통 분모가 많죠. 그래서 또 나 대표님이 그때 뭐 잠시 이런저런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고 결국 큰 틀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저는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어떤 여론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도 급격하게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갈 것이다. 그 표들도. 근데 그렇게 100% 다 간다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경원 대표가 1등 할 때요. 그때 표들이 상당수 빠지면서 이미 김기현 대표로 갔고 김기현 후보에게로 갔고 또 김기현 후보가 또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이동이 있었고요. 대이동이 있었죠. 대이동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또 소폭에 또 이동이 있을 텐데 뭐 다 가져올 수는 없죠. 어떻게 다 먹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저 심평 변호사가 쏘아 올린 작은공 이 대통령 탈당설 이거 이제 완전히 진화된 건가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죠. 그래서 아마
또 회장도 후원회장도 그만두셨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저는 탈당 가능성 0%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아마 그 탈당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안철수 후보하고는 상당히 함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저 회장을 또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거는 진화된 걸로. 네, 진화돼야죠. 네. 진화시켜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모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그다음에 어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